안녕하십니까. 장현정 원장과 함께하는 우리 아이 마음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동 불안장애입니다. 원장님, 불안장애라는 것은 불안함을 느끼는데 그 정도가 심할 때를 얘기하는 건가요? 불안장애라는 건 어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도도 심하고 네.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정신과적인 장애라는 표현을 쓰려면 네. 이제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시험 보기 전에 잠깐 불안을 느꼈다가 네. 뭐 괜찮아지면 뭐 그건 이제 장애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이제 네, 일상적인 네, 네. 우리 네. 스트레스 받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정도가 아주 심하게 그것도 일정 기간 이상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한 최소한 한 6개월 이상 네. 이제 어떤 그런 증상을 경험을 하고요. 그 증상의 정도가 그러니까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의 어떤 사회적인 또 학습적인 또 가정적인 기능에 크게 장애를 주거나 영향을 주지 않으면 또 우리가 이제 어떤 병이라고까지 표현은 안 하죠. 안 하고, 예. 예. 근데 그 부분이 정도가 어떤 기능을 유지하는 정도가 많이 손상을 받고 네.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심해졌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장애라고 표현을 하고 네. 이제 치료적인 개입이 아주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저도 3개월 전에 시사 프로그램에서 네. 이제 뭐 오늘 다루겠지만은 심한 사회 공포증 그런 이제 장애를 겪고 있는 예. 4학년 초등학교 초등학생을 4학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한 6개월 전에는 아주 심했던 걸 방송을 해주고 네. 이제 개입이 되고 방송도 개입이 되고 학교도 개입이 치료하고. 되고 치료를 하고 나서 뭐 6개월 뒤에 방송은 조금 이제 같이 PD랑 그 방송 관계자랑 여행을 떠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호전된 모습을 네네, 그래서 네. 저도 조금 인상 깊게 봤어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밖으로 안 나오고 사회생활을 전혀 안 하고 네. 뭐 전혀 문을 잠그고 뭐 대화도 메모를 가지고 쪽지를 가지고 하던 아이였어요. 엄마 아빠랑 대화를 할 때도 예 그리고 그 아이가 유일한 외출은 가면을 쓰고 밤에 그것도 밤에 네. 아빠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이제 기분 전환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전혀 못 드러내는군요. 그렇죠. 표현도 아주 못하고. 극심한 이제 결국 진단은 최종적인 진단은 이제 뭐 정신병적인 장애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사회 공포증, 심한 사회 공포증으로 네.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결국에는 이제 행동적인 어떤 치료들을 또 수반이 되면서 예. 물론 이제 뭐 약이라든지 상담도 병행했겠지만 어쨌든 뭐 6개월 정도 지난 뒤에는 뭐 물론 방송이었지만 네. 같이 자기가 보고 싶은 바닷가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가면을 벗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네. 방송의 역할도 굉장히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본인이 생각은 있는데 표현하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자폐라고 진단하는 거하고는 다르고 전혀 다르죠. 예. 대인 공포증하고는 맞죠. 비슷한 대인 공포증이 사회 공포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포증은 대상을 다르게 하면 네. 뭐 100가지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네. 비행기 공포증이 있으면 네. 비행기 못 타잖아요. 네. 그것도 그럼 비행기에 대한 불안장애군요. 그렇죠. 비행기만 타면 극심한 불안을 느끼면서 네. 신체적인 증상이 예를 들면 이제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이제 뭐 숨을 못 쉬고 심장이 조여오고 뭐 그런 이제 느낌? 일련의 어떤 신체적인 반응 때문에 쇼크가 올 정도로 네. 실제로 쓰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비행기를 탈 수 있겠어요? 그런 분들은 비행기를 안 타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대상이라면 어떤 주사기 공포증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주사기만 보면 뭐 너무 많이 식은땀이 식은땀 흘리면서? 나고 뭐 실제로 이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 쇼크가 실제로 올 쓰러져요. 정도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붙일 수 있는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 공포증은 이제 대인 공포증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네, 네. 내가 어떤 사회적인으로 노출되는 상황이 있을 때 못 극심한 견디는. 공포를 느끼고 네.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공황장애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황장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아, 예, 우리가 이제 공황 발작을 설명을 할 때 네네네. 그것도 예를 들면 이제 앉아서 내가 조용히 쉬고 있는데 갑자기 네. 수십 초 이내로 수분 이내로
극심한 공포 공포. 반응과 함께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일련의 그 쇼크 발작적인 상태. 예를 들면 식은땀을 많이 흘리고 갑자기 이제 뭐 온몸이 조여들고 마비되고 이 뭐 심장이 너무 두근두근 거려서 곧 쓰러질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응급실을 가게 돼요. 네. 우리 아동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네. 대부분 응급실을 가는데 이상이 발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정신과 쪽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네. 이제 그걸 처음부터 그런 현상들을 아, 너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요. 네. 처음에는 어쨌든 몸에 이상이 왔으니까 그 이상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원인을 밝혀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극심한 어떤 시험 불안증에 시달리면 네. 이제 우리가 어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심한 어떤 신체적인 증상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예. 뭐 두통을 호소한다든지 복통을 호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소아과를 방문을 하죠. 네. 주기적으로. 네. 근데 거기에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면 아, 이게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구나 해서 이제 정신과 치료를 권유를 받고 네. 이제 그쪽으로 상담을 옮겨서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럼 불안 장애다 하는 진단을 받을 만한 사람들, 뭐 성인, 청소년, 어린이 많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전 인구의 네. 한 3% 정도. 아. 예. 그거는 이제 모든 연령대 3%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예. 100명에 한 3명 3명 정도 정도는 많네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우리가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치료를 받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그냥 조금 불안한 채로 살아가는 그렇죠. 거죠. 아니 피하고. 우리가 이제 특정 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네. 그걸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게 뭐 제가 얼마 전에 뵀던 환자분 중에서도 애완견에 대해서 심한 공포증이 있는 분이에요. 아, 예. 우리가 이제 뭐 애완견 하면은 얼마나 뭐 이렇게 귀엽고 그럴 수 있죠. 이러잖아요. 조금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예. 근데 그분은 전혀 이렇게 접근을 못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심한 쇼크 상태가 어떤, 올 정도로. 그런 공포감이나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네.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안 한 대상을 뭐 예를 들면 보인다 하면은 접촉을 안 하거나 네. 피하거나 네. 시선을 돌린다든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비행기 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비행기 안 타고 안 타고 내가 뭐 배를 타고 가든 육로로 가든 훨씬 더 힘든 방식을 택하더라도 그걸 내가 못하는 이제 거군요. 그것처럼 그 애완견의 극심한 공포를 느낀다는 그 환자분은 그냥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전에 뭐 어떤 물렸다든지 공포를 느끼는 어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어렸을 때부터 증상은 시작이 되셨고요. 이제 그 원인을 찾는 부분은 의식적인 수준에서 찾기는 좀 어렵고요. 예. 이제 조금 어떻게 기억할 보면 이제 정도로 물렸다든지 뭐 그런 해를 입었다든지 건 없었습니다. 그건 없는데도 없었습니다. 그런 공포가 올 수 있군요. 예. 예.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어떤 뭐 비행기라든지 또는 대인 공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세분화되는 것 같아요. 네네. 종류는 그러면 어떻게 나눕니까? 보통은 우리가 흔히 주목할 수 있는 불안증은 제가 얘기했던 이제 특정 공포증.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더 분화가 되는 게 이제 사회 공포증. 사회 공포증. 왜냐하면 네. 이게 아주 심해졌을 때는 이제 일상 생활이 거의 안 되니까요. 아, 그리고 예. 실제로 이런 장애를 겪는 분들은 네. 굉장히 또 힘들어합니다. 그렇겠죠. 이게 우울증하고는 네. 또 다르게. 다르게.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시기에 뭐 예를 들면 위축돼서 지낸다든지 이렇지만 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회 공포증이 있는 환우분들은 사회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안 하게 되니까요. 아까 그 제가 방송에서 나왔던 그 네. 친구처럼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불안 장애 중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강박적으로 어떤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강박적인 반복적인 행동 때문에 그것도 이제 불안 장애로 중요한 본인은 안 부분이거든요. 하고 싶은데 안 하고 그런 싶은데 행동이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됐을 때 이제 우리가 강박장애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또 불안장애는 저희들이 이제 예전부터 다뤘듯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불안장애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오늘 좀 빼고 얘기를 하는 건 네. 이제 지난 시간에도 다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시험 무대 공포증, 시험 불안증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할 게 이제 사회 공포증 사회 이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원인이 그 이전에 어떤 그 사고라든지
어떤 공포를 느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원인은 뭐라고 그러니까 원인은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대부분의 어떤 정신과적인 상황이나 장애의 원인이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이제 그 주파수라든지 세팅이 예를 들면 이제 불안을 심하게 느낀다라는 건 이게 우리가 이제 강도를 만났을 때만 켜져야 될 몸의 반응이 있잖아요. 네.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막 그때 이제 빨간불이 확 켜져야 되는데 이 경고등이 수시로 켜진다든지 약한 자극에도 켜진다든지 이때 이제 우리가 불안 수준이 높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때 작용하는 물질이 노에프네프린이라는 물질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확 받았을 때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확 많이 나오는 호르몬인데 물질인데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제 손발에 땀이 많이 난다든지 갑자기 심박수가 증가한다든지 맥박이 또 호흡이 빨라진다든지 이제 여러 이제 우리 긴장했을 때 나오는 반응이 그 물질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태어나실 때부터 이제 조금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생물학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하고요. 또 유전적으로도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좀 불안 수준이 높으면 당연히 아이도 높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이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는 당연히 부모님한테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환경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불안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태어났더라도 조금 배려를 좀 많이 해주고 조금 무던하게 대해주면 그게 또 경과적으로는 좋거든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더 준다든지 이제 아이의 성향이나 어떤 불안 수준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꾸 내놓는 거죠. 너는 더 왜 많은, 그러니? 그렇죠. 예를 들면 딴 왜 애들은 말을 앞에 나가서 못하니? 그렇죠. 지금 얘기하신 거죠. 너는 앞에 나가서 왜 딴 애들이 이렇게 발표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하면 이런 상황들은 2배, 3배 이상 아이한테 말을 해야 알지.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측면으로 원인은 일단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원인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장애를 겪는 분들은 또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책하실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아니 주파수 세팅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환경적인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 부분을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고요. 전문가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셔야죠.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다소 불안 수치가 높게 세팅된 뭐 아이라고 얘기하죠. 뭐 아이인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좀 도움을 주면서 나아질 수 있지만 이게 장애라고 진단이 될 정도로 극심한 뭐 공포를 느낀다거나 사회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면 치료를 해야 된다. 이제 그거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가 좀 성격적으로 소심하거나 또는 그 아주 적극적인 성격을 안 가진 아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약간 성격적으로 좀 소심하고 소극적인 아이인지 크면서 나아질지 아니면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인지 또 어떤 조사를 보니까 아주 편안해 보이고 늘 적응을 잘하는 것 같은 아이가 스트레스가 더 높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표현을 안 하고 있는 아이가. 그래서 부모는 볼 때 우리 아이가 불안 장애의 인자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결국 이제 부모님의 조금 이제 아이를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시려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집안에서만 보셔서는 알 수가 없고요. 아이랑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야외 활동을 하면서 다른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이제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부모가 빠질 수가 없다라는 게 같이 놀러 갔어요. 놀이 시설을. 근데 같이 놀아주면서 반응을 봐야 되는데 아이는 아이대로 놀게끔 하고 부모님은 또 따로 이렇게 예를 들면 같이 가되 놀이의 방향이 또 틀리면 그건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인 상황에서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장애가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벌써 드러납니다. 아. 이제 가정적으로도 드러나고 네. 또 학교나 유치원에서 또 연락이 오죠. 음.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이가 만약에 이제 시험 불안증으로 고통을 겪는 학생이 있다면 네. 이게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제 기대하던 수준보다는 뭐 성적이라든지 학습 효과가 좀 떨어지거나 떨어지면? 나오지 않는 건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너무 불안해하는 것 때문에 그 불안 증상 때문에 네. 실제로 테스팅을 할 때 네. 시험을 볼 때 본인의 능력을 다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증거가 될 수 있죠. 예, 그건 시험 불안증이군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유치원이나 네. 아니면 이제 다른 애들이랑 같이 놀려줄 때 네. 전혀 이제 너무 수줍음이 많다든지 너무 섞이지 불안해해서 못한. 섞이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너무 이제 아주 자그마한 일에도 울고. 너무 많이 이제 운다든지 그 우는 정도가 다른 애들보다도 조금 그러니까 우리 위아래 형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 수준보다도 더 높고 이럴 때는 이게 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아이는 내 아이는 조금 불안에 조금 취약한 부분, 약한 부분이 있구나 해서 거기서부터서는 이제 부모님의 어떤 아이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리고 어떤 학습 능력이라든지 어떤 뭐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부분을 조금 여유 있게 네. 조금 배려심을 가지고 조금 해주시면 네. 이게 성인이 되면서 또 이렇게 장애 수준이 아닌 분들은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도움을 받다 보면 네. 또 극복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조금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 하면은 부모님이 도움을 계속 이제 줘야 하는군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네네. 불안을, 그러니까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자기가 다른 애들보다는 이제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걸 정말 힘들어하고 네네. 그럴 때마다 이제 그 극심한 공포라든지 불안을 느끼는 아이인데 네. 너는 왜 못하냐 하면서 그거를 계속 같이 비교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에 안 놓이게끔 해야 하나요? 아니, 아니면 이게 만약에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고 네. 이제 뭐 전문가라든지 부모님이 얘기를 해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네.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뭐 그게 이제 우리 치료적으로 갔을 때는 이제 네. 이완요법이라고 할 수가 네네. 있는 것처럼 이제 상상으로 그 상황을 계속해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너가 비행기를 타고 탔어? 있다고 생각을 해. 나 비행기 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제 심상적 이제 회상요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시뮬레이션이군요. 그렇죠. 네, 그 네. 상황을 계속 자극을 주면서 실제로는 없으니까 안심하잖아요. 그게 진행을 하다가도 이완이 잘 안 됐을 때는 네.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 상황은 실제로 비행기를 타서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돌아올 수 충격요법이라고 있으니까. 해서 특정 공포증을 해소를 할 때는 예. 바로 그 상황에 노출을 시키는 것도 있어요. 노출을 시켜줘서 아무 일도 없지 않냐. 없다. 근데 이제 그보다는 이제 아동인 경우에는 네. 그렇게 가다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너무 자극을 줄 수 자극을 있기 줄 수 때문에 우리가 이제 편안한 상황에서 직접 여러 가지 자극을 똑같이 줄 수가 있잖아요. 뭐 그림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네. 이제 조금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자꾸 네. 해주는군요. 뭐 그러면 자 이제 발표하는 거야. 해봐. 잘할 수 있잖아. 이렇게 자꾸 얘기를 그렇죠.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이제 한 가지 이제 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발표를 앞두고 다른 아이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발표를 한다면은 하는데. 연습을 그만큼 또 많이 시키는 거예요. 네. 연습을 시키면서 왜 이것밖에 못해가 아니라 이제 반응을 다르게 해줘야죠. 너 이렇게 잘하는구나. 잘하는구나. 잘했어. 그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아셔야 되는데 부모님 앞에서도 잘 못하는 아이는 혼자 할 수 있는 공간을 주면 좋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안 볼게 너 해봐 이렇게 이제 네. 이제 그런 상황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네. 아마 그 아이의 특징에 맞게 특성에 맞게 우리가 일단은 고민을 하고 배려를 해준다라는 것만 해줘도 네. 그런 인상만 줘도 아이들은 많이 달라지거든요. 너가 근데 힘들어하고 무섭고 불안한 거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럴 수 있다. 예. 이렇게군요. 우리가 네.
얼굴 모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김새가. 네. 그거는 우리 애들도 다 알잖아요. 네. 그것처럼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너가 쟤처럼 발표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표를 너 수준에 맞게 하는 거 그리고 마치는 게 이게 중요하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심한 무대 공포증이 네. 있다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운동선수라든지 네. 연주하시는 우리 음악가 중에서도 네, 네, 네. 이제 그런 어떤 불안 수준들 때문에 조금 많이 고민하시고 이런 분들도 사실 계세요. 예.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네. 이제 방송하면 생방송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발표 불안증이나 무대 공포증이 없을 것 같지만 직업이 방송인인데도 그런 불안증이 있어서 제 주변에는 진짜 치료를 받는 친구도 있어요. 네. 제 뭐 유명한 제 스승님 중에서도 유명한 연자이신데도 네. 무대 들어가시기 전에는 네. 강연 들어가시기 네. 전에는 또 약을 드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그런데 자꾸 노출되지 않는 사람보다는 불안 수준이 높은 건 아니지만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좀 불안해하는 것 같다 이러면 또 그거를 걱정을 그렇죠. 그런 거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생방송할 때 뭐 손 땀줄 줄줄 그랬습니다. 그 시험 불안증하고 사회 공포증을 이제 앞서 두 가지로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럼 증상을 한번 짚어볼까요? 어떤 증상들?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 불안증은 뭐 제가 이제 뭐 제 친구 얘기를 하면 네. 뭐 방송에서 안 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말 1등을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큰 우리 중요한 시험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학 입시에서는 네. 자기 능력이 다 발휘가 되지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예, 친구한테 정말 물어봤어요. 네. 아니 너가 전교 1등인데 서울대를 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학교 시험은 잘 보는데 수능 같은 거, 그렇죠. 뭐 학력고사, 수능, 뭐 모의고사 이런 거 못 보는 잘. 근데 그 보는군요. 친구도 네. 뭐 당시에는 얘기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겠다.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시험에 들어갔을 때 유난히 조금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문제라는 건 시간 안에 네네.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자기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게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시험 불안증이군요. 그렇죠. 그게 시험 불안증이죠. 우리가 이제 이거는 생각이 과도하게 났을 때는 이제 과불안형이라고 하고요. 예. 불안한 생각 때문에 시험을 망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그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신체 반응들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과불안형이라고 네, 하고요. 네. 실제로 몸에서 신체 반응 때문에 제 친구 중에 이제 골프 티샷을 하기 전에 어떤 네. 꼭 화장실을 다녀오는 그것도 하나의 이제 우리가 공포증은 아니지만 불안 수준이 골프 높을 그게 뭐라고 때는 그러세요? 불안 선수도 수준이- 아니시면서.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본인은 그럴 수 네, 있다는. 그러니까 신체 반응, 그러니까 뭐 복통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 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간다든지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시험을 보고 있는데 계속 손 들고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면 그게 그렇군요. 제대로 시험 성적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공포증의 사회- 증상은 크게. 사회공포증은 아까 저희들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네. 사회적인 상황에 노출되는 거 그게 이제 그 친구처럼 네. 이제 집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집안에 우리 가족들이랑 어울리는 것조차도 자기가 못하게 되는 못하게 거. 되는. 그리고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사회공포증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원인은 결국에는 모든 책임을 자기한테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신병은 아니지만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할 거야. 혹은 내 모습을 보고 아마 분명히 자책감의 수준이 또 높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자의식이 예. 본인을 느끼는 어떤 자기 의식이 네. 굉장히 굉장히 부정적인 쪽으로 굉장히 발달이 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네. 아동들이 느끼는 불안 장애는요. 그 불안 증상은 보통 뭐 성인이 되면서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지속되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든지 그 제일 또는 중요한 거 예. 성인이 되면서 증상이 안 사라지고 다른 불안 뭐 원래는 시험 공포였는데 이게 사회 공포로 가거나 이렇게 변화하기도 합니까? 그러니까 성인으로 가면서 두 번째 질문에 먼저 답을 드리면
그러니까 불안 증상의 내용이 예를 들면 불안증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사회공포증을 앓다가 네.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예를 들면 그냥 시한 불안증으로 앓다가 사회공포증. 강박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불안장애의 유형은 네. 여러 가지로 옮겨 탈 수도 있고 혼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증상이 성인까지도 이어질 확률은 좀 높고요.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죠. 더 약해지는 사람도 있고 더 심해지는 사람도 있는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제 사춘기 됐을 때 우리 보통 이제 청소년 시절에 또 증상이 계속되면 네. 그거는 좀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까지도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도 네. 어떤 좀 불안해하는 수준이나 불안 증상이 이어졌을 때는 그게 성인으로까지 이어질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가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속되는지 청소년기에 갔는데도 계속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의 좀 말하자면 적극적인 개입이 예. 좀 필요하군요.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치료는 이제 뭐 일단은 아동이 네. 또 청소년이 이렇게 대화가 가능하고 그 수준을 이해할 수 있으면 제가 아까 얘기해 드린 것처럼 이제 생각을 좀 바꾸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괜찮다. 네. 어떤 상황을 본인이 스트레스라고 느끼는 상황을 주어주고 해봐라. 할 수 있지 않냐. 또 이완을 시키고 또 긴장을 주고 또 이완을 시키고 긴장을 주고.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가 잘 할 수 있다라는 걸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반복적으로 훈련.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우울증 환자분들한테 하는 상담 치료하고는 좀 다른 거죠. 다른 거군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이제 생각을 좀 바꾸는 인지 행동적인 그런 이제 이완 요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아주 극심하게 초기에 심할 때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좀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거는 이제 충분히 우리 아이의 불안 수준이 다른 아이들하고는 좀 다르니까 부모님이 좀 배려해 주시고 좀 기다려 주시고 조금 더 단계를 더 나눠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부모님들의 또 주변의 어떤 환경적인 노력도 조금 치료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예. 앞서 이제 방송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무대 공포증, 시험 공포증 이런 얘기하면서 뭔가 좀 급격한 스트레스가 오는 순간을 잘 이겨내는 경우는 이게 전혀 없는 거잖아요. 네. 특별히 이제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앞서 저희가 말씀했지만 운동선수. 뭐 저는 김연아님이 그러니까 김연아 정말 뭐 제 개인적으로도 김연아님을 네. 존경하는 게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굉장히 정신력이 정말 강하다고. 그렇죠.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분을 그러니까 따라갈 수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앞서 이제 이승엽 선수 위기에 그렇죠. 강한 이승엽 선수 얘기했고 류현진 류현진 선수가 선수도. 위기에서 전혀 뭐 얼굴에 변동 없고 나와서 인터뷰할 때도 뭐 잘 되겠지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강한 그 멘탈의 소유자. 멘탈. 멘탈의 소유자라는 예. 건 내 주변 상황이 동요가 돼도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내가 내 능력을 그대로 잘 발휘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높은 거죠. 뿐만 아니라 실수해도 뭐 다음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심하게 자책하지 그런 않는 부분이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인지행동 치료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소부터, 진정한 멘탈 갑이라고 김연아 선수, 류현진 선수 이렇게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 아이를 그 정도는 뭐 너무 높지만 그렇게 건강한 멘탈을 좀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진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앞서 네. 뭐 저희들이 몇 개월 전에 했던 그 자존감이라는 부분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제가 아까 그랬죠. 부정적인 자의식이 너무 컸을 때 사회 공포증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네. 불안장애 대부분 우리가 심리적인 원인이 되는 게 결국 또 자존감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자존감이 평소에 태어날 때부터 본인 스스로는 본인이 정말 예쁘게 또 잘생겼는데도 네.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생각하고 자기 자존감을 낮게 보면 그거는 자존감의 수준을 높여줘야지만이 극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제 정말 진정한 멘탈 갑이 되는 부분은 스스로 많이 격려할 수 있는
좀 실수해도 해도. 나는 좀 잘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는 아이로 만들려고 하면 결국 어렸을 때부터 네. 이제 부모님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부모님이 아이의 자존감을 조금 잘 챙겨주고 자존감을 좀 지켜주실 수 있는.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물컵을 뭐 흔들어서 깼는데 어렸을 때 그거를 대부분의 부모님은 혼을 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물론 혼이 나야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네. 하지만 그거를 그 아이의 특징에 맞게 혼을 낼 수만 있다면 조금 더 다독거려 준다든지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자존감이 유지되고 형성되고 키우는 데 있어서는 또 중요하거든요. 예, 너무 잘한다 보듬어 주기만 하면 또 나약하고 버릇없는 아이가 될까봐 또 부모님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니까 저기 이전에 방송된 자존감 편을 한번 다시 그렇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예. 다시 보시면 네. 아마 왜 그때 그런 게 네. 중요하다고 했는지 예. 그때 아마 저도 분명히 그렇게 복습이 필요하다니까요. 저는 그 아이 상황에 맞게끔 네. 항상 반응을 부모님이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된다. 잘 알려면은 결국 여러 가지 활동도 하셔야 되고 증언도 들으셔야 네. 되고. 근데 그런 노력을 하셨는데 그런 정성이 아이한테 전달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저희 내년에 만나나요? 그렇죠. 내년에 일단 네, 만나야죠. 1월달에. 2주에 한 번씩 우리 장현종 원장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위키트리 스튜디오까지 직접 오셔서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읽는지 또 우리 아이를 어떻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지 쭉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이제 아동 불안장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네요.